투자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경계감이 짙은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 시장 하락 출발한 가운데 현재 구간에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에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2%가량 하락한 가운데 2,6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0.2%가량 밀리면서 86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어제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 2,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계의 선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전기전자, 대형주를 업종으로 해서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은 담아내고 있고요. 화학과 의약품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9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IT 업종을 중심으로는 줄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중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체크해볼 종목은요. 업스테이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업스테이지 대표가 저크버그 메타 CEO를 만나서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 라마에 관한 국내 AI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업스테이지가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인터넷 없이 사용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문서 소프트웨어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한 투자사 컴퍼니K와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고요. 함께 협업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21%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해운주 두 종목이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벌크 해운의 비수기가 끝났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인데요. 중국 춘절 연휴를 바닥으로 BDI 지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면서 파나마 수에즈 운하의 병목 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곡물의 물동량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화물선 시장의 겨울 비수기가 끝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대한해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 6%대 오름세, 페노선 역시나 8%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 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늘 다시금 상승으로 들어섰습니다. 금감원장이 밸류 프로그램의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급을 하면서인데요. 금감원장은 주주환원 등 기업 관련의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사는 퇴출시키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M&A에 수단이 되는 기업을 계속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기업 밸류에이션 전반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나서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망 매물이 표출이 됐었죠. 오늘 다시금 강제성이 부과된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언급이 나오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오늘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평가에서 세계의 34개 브랜드 중 7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가의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투자 비법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레드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 남은 시간 44분 동안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오늘부로 오늘 방송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네. 슬퍼 죽겠어요. 지금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진짜 시장 상황을 얘기도 못 하겠어요. 떨려가지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오늘 제가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면서 정말 나는 이 방송을 하면서 주식 빅리그 방송을 6달 동안 하면서 나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방송을 했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줬구나. 그리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적인 방송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데일리 방송 볼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이제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또 언제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방송 시간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남은 시간 42분. 이 40분 동안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 우선 오늘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코스피 가고 코스닥 가고 코스피 200. 이 모조리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뭐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완전히 현타가 왔어요. 그 현타가 뭐냐? 오늘 이제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소비 지표가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지갑에서 돈을 많이 쓰면은 즉 뭐냐?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어제 막판에는 코스피 쪽 PBI 수급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에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쪽에서 PBI 수급들이 이탈이 되다가 코스닥 쪽이 좀 올려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장 막판에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실 때는 오늘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PCE가 발표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어차피 PCE 이 지표가 발표가 돼가지고 소비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연준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저번 달에 뭐라고 했죠?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E보다는 그 경계감에 하락이 됐다는 것보다는 악재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의 차익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차익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PCE 때문에 금리 인하,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시장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다음 주에 미 증시가 하락이 된다고 해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으니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한 걸음 쉬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대응 방법 잠시 후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고 아쉽게 느껴지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네. 그 주말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저출산 관련주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와, 상승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비움 올랐을 때, 이날 오늘 전문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나 진짜 억울한 게 6개월 동안 네. 이 반도체 한 번 얘기해야 하는데 네. 반도체도 얘기 못하고 2차 전지만 얘기하고 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동안 이 반도체 수급들이 계속 쏠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제가 탄산 리튬, 이 남들은 다 기술적 반도, 무슨 매매 반보, 16강 기법 반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시장 환경하고 뭐가 틀려요? 일기예보가 맨날 틀리는 것처럼 시장 상황도 맨날 틀리는데 저는 시장은 딱 확답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환경 요소에 따라 가지고 이 섹터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미리 결정적인 부분이 확정적인 요소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방송 통해서 가이드를 다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월요일날 방송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2차 전지나 지수 견인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하이드론 리튬, 미에나노텍, 에코엔드림. 제가 월요일날 방송한 거 기억나십니까? 미에나노텍하고 에코엔드림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끝났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엔드님하고 미에나노텍이 더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내가 저번 주 방송 네 방송 못 봤으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도 상승된 것만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또 빠지니까 다음 주에 반도체가 또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다음 주 시장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수가 상승하려면 여기서 이 섹터가 올라가야 지수가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지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돈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저출산도 상승이 됐죠.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섹터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출산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2차 전지 관련주 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출산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먼저 오를 만한 그런 섹터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빨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웬만하면은 네. 이 주식 얘기하잖아요. 네. 주식 얘기할 때는 뭐든지 다 사고 싶어도 잠깐 2번 정도, 3번 정도 참고 그 후에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지. 네. 머리는 그런데 가슴은 그런데 머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약간. 하지만 이것도 이겨내셔야 돼요. 나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주식 방송을 할 때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 시장 환경을 보고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익 금액을 보고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 누적 수익을 보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누가 보면 남들이 그렇게 수익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계좌 딱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미증시 상승 추세 깨질까? 깨집니다. 깨집니다. 깨질 거예요. 지금 미증시가 상승할 동능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래봤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탄력을 받아야 하는 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도저히 탄력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표들 2월달만 하더라도 PCE 지표도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감에 지금 미증시가 엔비디아 말고는 현타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미증시는 오늘도 PCE가 증가가 될 거하고 그 우려감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미증시가 조정된다고 하면은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 수급들은 암호화폐로 간 거예요. 암호화폐가 괜히 8천만 원까지 넘은 게 아닙니다. 4천만 원에서 현물 ETF를 통해 가지고 4천, 5천이 넘어갔지만은 그 추세부터는 이제 미증시가 조금씩 조정이 될 때부터 갑자기 암호화폐가 7% 올라가고 있고 8% 올라가고 있고 10%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아나운서님 나 네. 어제 암호화폐 그 업비트인가? 네. 4년 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 그 정도 8천만 원 이상이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 계세요? 아니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깜짝이야. 갖고 네. 있지는 않는데 네. 한 시세는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어? 이게 생각하니까 이제 또 슬슬 네. 너튜브나 그런 데서 암호화폐 올라가니까 이제 사셔야 합니다. 뭐 이제 사지 않으시면 네. 정말 그거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미증시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그냥 올라간 것뿐 이 암호화폐 끝물 절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그냥 차라리 아쉽더라도 우리가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 오늘 다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그 부분은 남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섹터 그 부분도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의 상승 추세가 이제는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비니그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네. 노란톡에 인증샷 되게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네. 정말 감사하죠. 근데 사진 좀 이쁘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네. 사진을 이상하게 찍는 분들도 많아요. 일부러일까요? 꼬운비 않는 네. 사진은 되게 이쁘게 찍어서 올려주는데 내 사진. 일부러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부러? 네, 일부러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냥 찍었는데 그렇게 나온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니까. 네, 아니고요. 아니 근데 어떤 시청자님께서 네. 4개월 된 손주랑 같이 보고 있다고 아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네. 어. 그래서 이런 조기 교육에 저희가 또 도움이 되는구나. 이 아기 사진을 네. 올리면은 분명히 선물 주세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요? 어? 아기 사진 올렸으니까 안 주시잖아요. 안 주죠, 당연히. 이제까지 맨날 저 밑에 보면 100원 네. 있잖아요. 그 문자 네. 보내면 100원. 저 100원 네. 받고 100원 받고 먹고 사는데 어떻게 저 추천 그거 삽니까? 안 그래요? 그 100원 받고 어떻게 그거 기저귀 사줘요? 네? 그것보다는 제가 네. 알아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정말 많이 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 진짜 심지어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분하고 통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혀가 짧고 되게 뭐 다른 전문가하고 말 다르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특이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전화하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맞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만큼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그 이상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나스닥이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소비지수 PCE 발표로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수급들은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신문이고 언론이고 암호화폐 지금부터 상승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더라도 우리는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들어갔으려면 그냥 4천만 원, 5천만 원 이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암호화폐는 아직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증시가 조정이 돼가지고 그 수급들이 가서 올라간 것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 다음은 뭐 도지코인이다 다음이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천조국이 여러분들 독수리 사진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매파적인 부분이. 근데 지금 독수리가 완전히 현타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현타가 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 EPC가 증가가 되면은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 부동산 미국에도 부동산으로 아파트에 빚 지고 산 사람들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 미국의 은행주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금융권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반도체가 상승한다. 다음 주에 기술주들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미 증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시장이 떨어질지 그 명분을 찾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매크로적인 환경을 무엇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될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 상황을 체크하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나는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하는 게 너무 어렵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증시가 부정적이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증시랑 국내 증시, 미증시랑 국내 증시랑 디커플링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디커플링이 커플링을 같이 꼈잖아요. 안 좋을 때만요? 안 좋을 때만 네. 꼈잖아요. 근데 이 커플링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맞아요. 밸류업 쪽에서 해당 조건이 안 되면은 폐업을 할 수도 있다. 네, 상장 폐지요. 상장 네. 폐지를 할 수가 있다. 네. 죄송합니다. 가게도 아니고 가게도 네. 아니고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다고 네. 얘기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이 자격 조건이 안 맞춰지면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우려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나운서님 저는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밸류업 자체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밸류업은 경기 방어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는 가치 성장주란 말이에요. 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이 자산 몸집만 크고 자산만 많은 회사들인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증시는 기대감의 목표사죠. 하지만 이 기술주는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AI가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될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 이 PBR 쪽의 가치성이 낮다고만 한 이유로 이 기술력이 없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부양책을 한다는 거는 즉 코스닥의 중소형주 수급을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증시가 하락이 되더라도 다음날 코스피가 상승됐던 이유는 밸류업 때문에 그동안 상승이 됐던 거고 이제는 디커플링이 약간 좀 커플링이 깨졌어요. 커플링이 깨졌기 때문에 이 미증시에 따라 가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최고점 찍었죠. 아시아 증시는 꼭 희한하게 상승될 때는 같이 한국 국내 증시가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중국하고 일본이 최고점을 올라간 만큼 얘네들이 또 떨어지면은 국내 증시도 빠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참고하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불안정하게 명확한 모멘텀이 없이 움직이더라도 그래도 눈여겨볼 섹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2차 전지입니까? 네, 아직도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소재주, 그리고 하이돈 리튬하고 어반 리튬, 네. 그다음에 강원 에너지 이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에코프로 BM, 포스코그 몇백만, 그건 어차피 몇 년 후에 몇백만 원 가긴 가요. 에코프로 BM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있을 때까지 계속 좀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사실 코스피 이전 그래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수급이 몰릴 데가 없으면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릴 데가 없으면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현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배운 여자입니다. 우리 고은배 아나운서님.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이 네.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솔직히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거밖에 없거든요.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되면 또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는 거에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는 솔직히 저는 테마주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10%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에코프로고 밑에도 10% 떨어질 수 있는 게 에코프로거든요. 그것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더 낮고 그다음에 NNF하고 더불어가지고 하이니케 이 니케 함량을 90%까지 올라가지고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密도를 높일 수 있는 에코프로 BM하고 NNF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리튬 관련주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뿅! 시간 얼마 없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PBR 쪽이 이탈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시장에서는 공룡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PBR, 그다음에 한 마리는 2차 전지예요. 이 PBR하고 2차 전지, 이 공룡 두 마리가 싸우면은 PBR 쪽이 수급이 들어가면은 2차 전지는 빠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은 이 밸류업, PBR이 몰려있는 코스피가 수급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디커플링 현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PBR 쪽으로 오는 밸류업이 프로그램이 정책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 3패를 하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 쪽이 수급이 이탈이 되면은 이 중소형주 쪽으로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쪽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투자자들이 흑성 탈출을 하고 있어요. PBR 쪽에서. 네. 흑성 탈출. 흑성 탈출. 혹성 탈출. 혹성 탈출이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성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BR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예매한 게 뭐냐면 PBR 쪽이 이탈이 되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좀 뭐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산화 리튬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이 올라가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양극재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괜찮고요. 소재주, 장비 소재주,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는 이 소재주 위주로 가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6이나 제가 뭐하고 말씀드렸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26이나 2차 전지 체크해야 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하고 포스코 그룹이 지수를 견인시키는 상승 도구로만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여기서 이 탄산 리튬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의 에코앤드림, 미에나노텍,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리튬 플러스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체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 후에 대표적으로 미에나노텍이 2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수익이 낮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결과적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제 방송에서는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따라서 미에나노텍 같은 경우는 NNF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에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 탄산 리튬을 중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예전에 만약에 11월 달에 갖고 온 탄산 리튬이 그때가 80위안이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미에나노텍이 이 탄산 리튬을 갖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101위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에나노텍하고 에코엠드리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 있으신 분들은 상승이 나올 때 약보합하면서 현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 이에 대한 수급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리튬 관련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리튬 관련주들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20%가 넘는 상승력 미래나노텍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상승할 섹터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섹터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시장 정리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는 어떤 겁니까? 저출산. 저출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날도 또 세트 갖고 온 게 아가방 컴퍼니였어요. 네, 맞아요. 아가방 컴퍼니였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솔직히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심지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보다도 더 안전한 게 저출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보다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게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작가님 출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출산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작가님한테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작가님.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발표가 됐죠. 0.60. 와. 제가 87년 제5공화국일 때 그때 제가 87년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한 해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와. 87년생들이. 그리고 계속 90만 명, 뭐 100만 명, 200만 명 그런 식으로 그게 그때는 이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F4때가 깨졌을 때가 6년 전에 2016년도, 17년도였어요. 네. 그때는 F4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4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6살, 7살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0.60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0.70이고 이번에 0.60이면은 23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이거 나중에 우리 아들이 교훈할 수 있으려나? 전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12시 전에, 보통 12시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1시 30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면 나 내일 방송하러 가가지고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차양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12시 지나니까 차익이 돼버린 거야. 차익이 돼버려가지고 확 빠지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 엄청나게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해 없는 저출산이 나왔었거든요. 이 통계청으로 나왔었거든요. 사망자는 많아지고 출산율도 적어지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출산이 적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들이 다시 한번 저출산 쪽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저출산 관련 기업들 위치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예전에 꿈비. 꿈비. 진짜. 말하지 말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꿈비. 와. 그 꿈비 있잖아요, 네. 선생님. 원래는 우리가 아가방 컴퍼니로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주식빈리그 팬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원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갑자기 아가방 컴퍼니로 우리가 이게 사고 이렇게 하면은 호가창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비어 교체를 했던 거지. 네. 근데 꿈비어 교체했는데 이연씨 아가방 컴퍼니 12% 올라갈 때 꿈비는 2%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12% 올라갈 때 네. 꼭 제어투세븐은 4% 올라가고. 네.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꿈비어 우리가 약수익으로 방송에서 상승으로 그냥 끝내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가방 컴퍼니로 바로 방송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의 상승력이 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봐야 추세적인 될까요? 상승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아가방 컴퍼니가 갭상승이 되니까 네. 아마 지금쯤 이 부분은 단타로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단타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아가방 컴퍼니 다음 주에 오전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기대감이 차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차익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사시는 것보다 다음 주에 좀 조정이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 기업들 지금 상승이 나오기 전에 눌림목 구간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 대응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아가방 컴퍼니가 계속 매물대를 맞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네. 완전 피해 침해예요. 네, 그럼 돌파할 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가방 컴퍼니 호가창을 한 4시간 동안 여기 네. 뚫어주게 봤어요. 4시간. 근데 3,000개, 5,000개, 6,000개, 7,000개가 갑자기 네.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10,000주, 20,000주, 60,000주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1억 주가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 눈이 엄청 아팠어요. 네. 그 갑자기 1억주 매도 물량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때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오. 뭐냐면은 지금 아가방 컴퍼니 여러분들 매수 물량하고 매도 물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야 돼요. 매도 물량이 많아야 이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거는 즉 이 매도 물량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오. 매도 물량을 그 위에다가 현재가 위에다가 매도 물량을 친 거거든요. 매도가 많습니다. 매도가 많으면 상승합니다. 오.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 호가창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내일 또 시장이 쉬니까 단타만 하고 딱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식을 하면은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가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생각만 하시죠. 올라가니까 그냥 단순 기대감은 그냥 매매하는 거야. 그러다가 올라가면은 대박인 거고 떨어지면은 쪽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가방 컴퍼니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네. 이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NNF 마지막으로 NNF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2차전지 LNF 한번 보겠습니다. NNF 네. 우리의 정말 자연거리 네. NNF죠. 자, 피디님, 그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네.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NNF 같은 경우 지금 16만 9,800원입니다. 예전에 때는 바야흐로 10월이었죠. 10월 28일. 그때 NNF,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그다음에 가요니스. 네. 세요니스인데 가요니스. 맨날 떨어져가지고 네. 가요니스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 NNF 우리가 14만 원부터 반송을 하면서 21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NNF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솔직히 NNF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50% 먹었다, 60% 먹었다. 솔직히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상승된 모습만 보여드렸고 여기서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방송을 통해서 2달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NNF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나 이 6개월 동안 하면서 이 반도체는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NNF가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향후 말고요.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몇 가지 있으시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반도체요. 같아요.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매판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매번 매파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또 이러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엔비디아가 또 개선성되면 개선성되면 또 할 말이 네. 또 없겠죠.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그만큼 상승할 만한 근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주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떨어질 때니까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는데도 또 갑자기 다음날 반도체가 상승이 되고. 반도체가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네, 안 엄청 올랐던 게 또 수남에 돌면서 오르고 하면 그렇죠. 섹터 자체가 또 상승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또 하나는 있기는 있거든요. 어떤 그 섹터 종목 보고 같은 계세요? 경우는 이제 가온치스.
가온치스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SFA 반도체, 아, 비메모리 SF 반도체. 근데 오. 여기서 단점이 또 있어요. 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네. AI하고도 또 연관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목을 하나 들어갈 때는 복합 테마로 들어가는데 네. 이 복합 테마로 들어가는데 반도체 위주로만 가 있단 말이에요. 네. AI 쪽이 좀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가오칠스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가오칠스는 AI, 이 비메모리 이제 미국에 상장된 회사에 연관된 관련된 종목인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향후상 엔비디아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의지는 솔직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 위주로 똑같은 엔비디아 똑같은 회사인 이 CPU 회사인 ARM 관련주로 가온칩스하고 SFA 반도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야지 밀지 마시고요.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전문가님. 실적이 좋지는 않죠. 네.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은 네. 일본 쪽에서 최근에 반도체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SFA 반도체가 일본 반도체 관련주 속해 있지는 않아요. 네. 일본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본의 지금 반도체 기업 쪽에서 연관되어 있는 게 SFA 반도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만간 반도체 부양책 사실 그 기대감에 일본 증시가 더 올라간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동안 SFA 반도체가 조정이 됐던 만큼 여기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양책에 따라 가지고 SFA 반도체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온칩스 그리고 SFA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 AI 수혜에 대한 모멘텀, SFA 반도체는 일본의 반도체 부양책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말씀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옥석가리기를 해주시고 계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오늘이 아무래도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장중에 내내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종료가 되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도 어렵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링크가 안 뜨시는 분들 그리고 좀 스캔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오늘 정말 올 때가 왔군요. 올 때가 왔어요. 네, 오늘 이제 딱 6분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 6분 동안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갔는지 그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우리 꼬은비 아나운서님 이제 완전히 이거 완전 스타여가지고 저작권으로 신고할까봐 그 주식 빚는 해가지고 사진을 좀 캡처해왔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 PD님이거든요. 너무 닮았어요. 진짜 우리 PD님하고 많이 닮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야인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방송 주식빚리그 방송은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방송을 이제 주식 방송하는 걸 보면은 항상 상승된 것만 얘기가 나오고 또 항상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익이 중요한 것보다 수익보다는 알차게 교육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다. 저는 그 목표 하에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저의 비위나 그다음에 저의 이 방송 이 부분을 다 맞춰주신 우리 꼬은별 아나운서님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꼬은별 아나운서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꼬은별 아나운서님한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전문가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고생 네.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카메라로 이쁘게 저를 찍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들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상소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고 가야죠. 그럼 대신 저희가 트로피 대신 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팬분이 계신데 네네. 직접 손수 레드 전문가님 생각하면서 만드셨어요. 이건 정말 감동이네요. 네. 진짜 나는 오늘 같은 날 네. 이거
선물 사왔는데 그것도 너무 못하고.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제가 다음에 방송 저는 반드시 복귀합니다. 그때 제가 이거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항상 결과적인 부분에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인 부분이 오기 전에 항상 대비를 하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맨날 방송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유쾌하신 전문가님과 오늘로 끝을 내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즐겁게 방송하고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제 끝나면요. 네. 뭐 하실 거예요? 끝나고 끝나고 저거 뭐냐? 앞으로. 끝나고 앞으로요. 앞으로 저기 그 산속의 속세에 들어가가지고 기어 닦을 예정입니다. 기어 닦을 네. 예정이고 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번 년 안에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이번 년 안에 돌아올 거고요. 그때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화면 잘 마지막으로 봐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송군적인 방송이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오늘 여기서 주식빅리그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주식빅리그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식빅리그가 아니더라도 또 재충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과 좋은 시장 상황 전달해 주기 위해 재충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는 이 시간 마지막인데요. 또 마무리 인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전문가님과 이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좋은 시장 상황 전달해 주시기에 노력해 주신 레드 전문가는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민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